뿌리니 턱! 국계법 7가지만 알아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국계법 7뜨기 6번째, 개발행위 허가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 먼저 개발행위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가 뭘로 시작할 것 같으세요? 일단 서류를 내겠죠? 허가 신청서와 계획서를 여기 첨부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계획서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그리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이런 위해 방지 조항들을 다 계획서에 넣게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관련된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서류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내죠? 허가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하는 거니까 허가권자한테 내겠죠. 허가권자한테 내면서 또 의견 청취를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절차를 하면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에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겁니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죠. 자, 이렇게 시행자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개발 행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타 법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다거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성장관리 방안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이나 교통평가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 굳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한번 심의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처분이 나와야겠죠. 15일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돼요. 그 처분이라 함은 허가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허가 안 됨,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그냥 쿨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조건부 허가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행 보증금을 내라 이렇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라면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 개발 행위를 하려는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결과들을 다 거쳐서 그 다음에 허가를 결국에 받았다면 준공검사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개발 행위가 전부 다 준공검사를 필수로 요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토지를 분할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런데 토석의 채취의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럼 만약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궁금해지겠죠?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우리 아까 절차에서 꼼꼼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안 해도 된대요. 맞는 말인가요?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이나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성장관리 방안의 개발행위래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개발행위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이 지역의 세분화해서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도시지역 내에서 또 어떤 거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어떤 거는 3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어떤 거는 5,000제곱미터 미만,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농공관 지역에서는 30,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도시지역 내에서 주, 상과 그리고 보전이 아닌 녹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리고 녹색이 들어가는 보전 녹지나 아니면 자연 보전에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가 확 강화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글자 따는 거 되게 싫은데 앞글자를 따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보전 관리 지역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외운 관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 보전관리지역은 녹색 보전지역이 아니잖아요. 녹지 보전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 보전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관리지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과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라고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주변 환경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에 있어서도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행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모든 개발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행보증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금이라는 건 사실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그걸 보증하라고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국가나 공공기관이라면, 지자체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생기는 5가지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전 이거를 2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머릿속으로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 도로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도로가 어디를 올라가는 거냐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탈길이 험난한 산을 올라가시다 보면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다 보면 옆에 막 그물망이 쳐진 거 보이시죠? 낙석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로 발파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산길인데 왜 이렇게 개발을 했을까요? 그래서 굴착을 했을 거라는 상상이 되죠. 이렇게 5가지의 경우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 글자 따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글자씩 따서 굴비 발차기 이렇게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대요.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불한 이행보증금으로 지불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참고로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를 말하는 거고요.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이행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어요. 공사를 시행하려는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이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봐서 그때 바로 즉시 반환해 줍니다. 이번에는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장관리 방안은 기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동일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상공을 제외한 지역이고요. 목적에 따라서 유보의 목적이냐, 보전 목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유보의 목적에 들어가는 것이 자생계 지역이고요. 보전의 목적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보전이다 하는 지역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농림지역, 생산, 녹지지역 이러한 수립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이걸 바로 물어봤어요.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아까 전에 유보 그리고 보전 목적이라고 하면서 주상공은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오답이죠. 성장관리 방안은 기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주민과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과는 협의를 해야 되고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성장관리 방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기반시설과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3가지가 꼭 포함이 돼야 돼요. 용도 제한과 용적률, 건폐율이 포함돼야 되죠. 여기서 비교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공부한 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수사항에는 건축물의 높이도 포함이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 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성장관리 방안은 수립할 수 있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부분이 2021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새로 개정된 법안이 있어요. 원래 성장관리 방안은 수립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수립해야 된다. 의무 수립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계법 7특위 6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